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들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라크 북부에서 로켓 공격이 발생해 미군과 영국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1일 미군과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의 타지 기지가 무장 세력의 로켓 공격을 받아서 미군 2명, 영국군 1명 등 최소 3명이 죽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은 가운데 미국이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현지 시각 12일 타지 기지에 15발 이상의 로켓이 날아왔으며 이로 인해 시설이 파괴되고 장병들이 사상했다라면서 현재 이번 공격의 배후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라크 무장단체인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특정 단체를 용의자로 지목한 근거를 여러 물증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피격된 타지 기지 인근에는 이번 공격에 동원된 107mm 다련장 로켓 적재 트럭이 발견됐으며 이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기라고 중부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사건 발생 직후에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우리는 이 공격에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라크의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상한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물론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해역에는 해리 S. 트루먼 전단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전단 등 2개의 항모전단이 전개해 있는 상태인데요. 중동 사태가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군 기지가 이렇게 지금 파괴되어 있어요. 지난 1월 초에 이란이 아르빌, 그러니까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인 아르빌 기지 등 2개의 기지에 탄도탄 공격을 퍼부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사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외상후 스트레스, 즉 이제 그러한 어떤 공포감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한 어떤 심적 타격을 받은 상태가 지금 많거든요. 그런 보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건 이번엔 이란이 아니고 이라크 내부의 무장 정파가 지금 이 방사포, 그러니까 다련장 로켓을 공격을 한 것이죠. 107mm 다련장 로켓인데 이게 이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 같은 이 무장 세력들이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쏘는 그 로켓을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카타이브 헤즈볼라 아니냐, 우리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이건데 이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사실은 무장 게릴라 단체 이런 게 아니고 정파예요, 정파. 우리로 치면 정당입니다. 그런데 무장을 했기 때문에 무장정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미래통합당 또는 민주당 이런 정당이 자체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무장을 했다. 이게 이제 무장정파인 겁니다. 그래서 레바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아파 위주의 무장정파가 바로 헤즈볼라인데 여기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독교 계열인 레바논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연정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강력한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문제는 레바논 지역의 그 무장 세력이 무장 정파가 헤즈볼라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중동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지원을 하는 공작, 작전 이런 것들 다 하고 다니는 사람의 총책임자가 지난번에 암살당한 솔레이마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라크 내부에 있는 또 헤즈볼라가 또 생겼어요. 이걸 이제 카타이브 헤즈볼라라고 하는데 역시 이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장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고 이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세력들이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제는 3명의 사상자, 미군 2명, 영국군 1명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공언을 했습니다. 아마 다시 이 지역에서 전운이 피어오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홍해를 거쳐서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트루먼 전단하고 합류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스테이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작전을 할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 대이란
전쟁금지법, 대통령이 스스로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법안을 발의했고 상원에서마저 하원에서마저 통과가 된 이런 상황인지, 그래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인지는 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이 거기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은 트루먼 전단이 교대를 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오느냐, 이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에 미국의 어떤 그 핵심적인 군사력의 투사, 즉 뭐 전쟁에 준하는 어떤 그 사건이 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과 트루먼 항모 전단이 어떻게 되냐, 같이 있느냐, 아니면 헤어져서 분리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상반기 미국의 군사작전의 핵심이 북한이냐 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 항모전단의 움직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일본으로부터 장거리 대공 감시 레이더 4개를 주문했습니다.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이 폐기된 이후에 처음 있는 무기 수출입니다. 필리핀 국방부가 52억 6천만 페소, 미화 약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고정식 레이더 3대와 이동식 레이더 1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일본 미쓰비시 전기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일본 미쓰비시 전기로부터 3차원 레이더, 에이사 레이더 3대와 또 트럭 탑재 장거리 이동식 레이더 1대 등 총 4대의 레이더를 계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계약된 물량은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필리핀에 인도될 것입니다. 일본이 자체 개발한 JFPS-3ME 레이더는 일본 항공자유대가 본토 방공용으로 운용 중인 JFPS-3 레이더의 성능을 대폭 개량한 것으로 300km 이상에 달하는 장거리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레이더인 P14ME 레이더 역시 육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제품으로 S밴드, A사 방식이며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레이더 거래는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원칙 폐지 이후에 사실상 최초의 무기 수출로 기록됐는데요. 최근 일본은 차관 형식으로 필리핀에 대한 무기 판매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의 일본제 무기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레이더입니다. 이게 이제 3개를 판매한 그런 고정식 레이더고 또 이동식 레이더 1개 해서 총 4개의 대공 감시 레이더를 필리핀이 사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산 게 아니고 일본이 차관을 주고 그 돈으로 또 이걸 산 겁니다. 뭐 그렇게 보면 거의 뭐 일본이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저는 저 1장 1단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1장은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는 필리핀의 군사력, 그리고 중국에 대한 탐지력이 강화가 되면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이제 일본이 무기 수출 금지를 이제 폐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호주에 잠수함을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진짜로 이제 무기를 수출하게 됐는데 레이더지만 사실은 군사용이기 때문에 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우리와 완전히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든 일본이든 어차피 구사회주의 공산권 국가에 무기를 팔기는 힘듭니다. 왜냐, 거기는 러시아제 무기, 소련제 무기에 워낙 익숙해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제3세계 프랑스제 무기를 주로 사서 쓰던 나라들이나 아니면은 미국제 무기를 사서 쓰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 중에서 경제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하고 무기 체계가 거의 흡사하니까 일본도 그런 나라들이 판매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우려되는 것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통 국가화 나서게 됐다. 우리가 이제 북한을 상대로 또는 중국을 상대로 한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이 강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탬이 됩니다만은, 주변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보다 너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또 일본과 우리는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또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도움되는 일은만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 경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아주 순조롭게 보통 국가화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 미국이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국은 왜 지원하냐? 대한민국이 이 지역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역할을 안 해주니까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보통 국가화 되는데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냐? 첫 번째 북한입니다. 북한이 가장 친일 행위를 하는 것이죠. 왜냐? 북한이 저렇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일본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보통 국가화 되는데 명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친일 행위를 하는 건 누구냐? 한국 정부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일본이 이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필요가 없게 만들어 준다면 일본이 이렇게 보통 국가화 되는 것을 미국이 억제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주니까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친일 행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의 판시르 대공 방어 시스템의 효용성을 놓고 터키와 러시아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10일 터키 공군이 최소 8대 이상의 러시아제 판시르 S1 야전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전방위적인 반박에 나섰다고 제인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각 12일 브리핑을 통해서 터키군이 판시르 S1 시스템을 파괴한 것은 맞다 라면서 터키의 주장은 매우 과장됐으며 실제로 파괴된 판시르는 2대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미사일 재고탄이 없었거나 비가동 중인 상태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로소본 엑스퍼트 역시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로소본 엑스퍼트 관계자는 우리가 판매한 판시르 S1은 대부분 수도 다마스커스 방어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들리브 지역에서는 터키가 파괴했다고 주장한 수량이 있지도 않았다 라면서 터키 무인기 공격에 2대의 판시르가 손상됐지만 모두 수리가 완료됐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이 같은 반박은 시리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문제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터키는 기존에 공개한 2개의 판시르 파괴 영상 외에도 추가 자료 공개를 예고하고 있어서 판시르 무용론을 둘러싼 러시아와 터키의 진실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판시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미사일 확 발사하는 모습 보이는데 좀 멋있죠? 저도 이런 데 속았습니다. 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8대의 판시르를 이 이들리브 지역에서 파괴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리브 지역은 시리아 북부 지역, 터키와의 국경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러시아가 항구, 그러니까 군항을 임차하고 있는 라타키아, 그리고 러시아가 공군기지를 제공받고 있는 흐메이밈, 이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기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는 2대밖에 파괴 안 됐다. 그것도 이미 다 고쳤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리아는 이 판시르 S1 시스템을 57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작년 연말, 19년 연말부로 37대가 배치됐어요. 납품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군사작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당연히 이 이동식 트럭인데 이거 갖다 놔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 다마스커스, 이스라엘하고 가까우니까 당연히 방어해야 되죠. 그러나 37대 전부 다가 여기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상당수가 이들리브 지역에서 터키군의 공습을 막으라고 보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래서 러시아가 틀렸다. 두 번째는 무인기가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파를 했는데 이 정도 되는 트럭이 수리를 마쳤다? 수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완전 박살이 나버렸는데, 또 박살이 나서 가루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헬파이어 미사일 같은 그런 대전차 미사일 또는 그런 폭탄을 맞고 파괴가 된 게 이 정도 트럭이 무슨 탱크 같은 그런 기갑 차량도 아니고 이런 트럭이 벌써 2주일 만에 수리가 완료됐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가 주장한 것처럼 탄이 없었다, 미사일이 없어가지고 못 쐈을 뿐이다. 아니, 지금 전장에 지금 나가면서 미사일 안 꽂고 나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또 전원을 꺼놨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터키가 공습하고 있는데 전원을 꺼놓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러시아는 지금 왜 이러냐? 러시아는 시리아와 거의 70년 이상을 교류를 해왔습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죠. 아사드 정권의 완전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죠. 푸틴이.
그런데 이렇게 판치가 판판이 깨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중국이 들어왔어요. 우리 거 사라. 니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제 전투기도 못 사고 하니까 우리 거 사라. 그래서 우리 FD2000이라고 S300 이거 우리가 짝퉁으로 만든 거 있는데 짝퉁으로 만든 거 있는 데는 절대로 말 안 하겠지만 이거 우리가 짝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게 러시아 거보다 더 좋아. 우리 거 사. 우리 싸게 줄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HQ-16 이것도 사라. 부크. 지금 이 시리아가 부크 미사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또 짝퉁으로 만든 주제에 우리 거 HQ-16 이거 사라. 더 싸게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FD2000도 S300 즉 러시아제를 짝퉁으로 만든 거. 이 HQ-16도 부크를 짝퉁으로 만든 거. 그런데 짝퉁이 진짜보다 진퉁보다 더 좋다고 사가라는 겁니다. 싸게 주겠다고. 또 이제 시리아가 전투기가 필요하니까 니들 돈 비싸서 러시아제 전투기 못 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그 21, 러시아제 미그 21 짝퉁으로 만든 거 850만 달러 아주 싸게 줄 테니까 그거 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70년 동안 지금 닦아놓은 이 완전히 우방국인데 중국이 들어오니까 큰일 난 거죠. 여기서 이제 뺏기면 이 군사 업계에서 러시아 완전 치명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그거 아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긴 뭐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무기는 까고 보면 카탈로그와 완전히 다르더라. 까보 러, 까보 중.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